안녕하세요. 메디니 애널라이즈를 이용한 IEC61508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니 애널라이즈 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IEC61508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IEC61508을 이제 메디니 애널라이즈로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이제 그림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능 안전뿐만이 아니라 안전 관련된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기능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공 쪽에서도 ARP 관련된 표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IEC61508이 추가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EC61508뿐만이 아니라 유사 표준으로 ISO 13849, ISO 19014, 이런 여러 가지 표준들을 IEC61508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표준들은 안전 관련된, 기능 안전 관련된 표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활동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AC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항공 쪽에서는 DA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61508에서는 CI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3849에서는 퍼포먼스 레벨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중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 안전 같은 경우에는 머신 퍼포먼스 레벨이라고 해서 MPL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리스크 평가 분석 방법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요구사항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C 등급을 매겨가지고 요구사항과 C 등급을 항상 이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표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까지 식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개발을 해서 이 아키텍처 안에 요구사항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은 FTA, FMA, FMADA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식별했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전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IEC61508이 이제 기능 안전 관련된 대표적인 표준인데요. 이 IEC61508의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이제 전 시간에 자동차 기능 안전 설명드리면서 알라프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기능 안전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리스크 결함들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이 61508 표준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우리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정해놓고, 그 리스크를 최소한 그 리스크는 우리가 방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IEC61508이라는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이제 원칙들을 알라프 프린시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C61508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이라고 하는 CIL이라고 하는 등급을 갖고 리스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어기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우리 제어기는 어떤 수준의 리스크를
어떤 수준의 리스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준이 되는 C 정보를 61508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수의 기능 안전 관련된 표준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61508 기반으로 생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IC 61508 표준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해저드를 분석해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이제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안전 요구사항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아키텍처에 대한 안전 분석까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IEC 61508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충분히 유기적으로 추적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안전분석 그리고 ALM 도구, FTA 도구, 요구사항 관리 도구, 그리고 아키텍처를 그리는 도구, 그리고 엑셀 시트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관성 있게 추적성 있게 설계 정보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 기반의 제품 설계 도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최신 안전 관련돼서 메디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61508 관련된 주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PHA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능만 가지고 아이템의 기능만 가지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해저드를 분석하는 방법들, 자동차 쪽의 하라랑 유사한 분석이죠. 이 분석 과정에서 해저 분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가 일정 부분 구체화된 과정에서 FTA 분석, 그리고 FMA 분석, FMEDA 이런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담을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개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이프티 플랜들을 이제 메디니에 또 담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1508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는 스텝이 이제 단기 또는 장기로 한 2년 동안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컨셉 설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식의 주요 개발 활동들을 우리가 리스트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언제까지 그런 활동들을 할지를 우리가 메디니에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디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요구사항 관리 그리고 안전분석에 해당하는 FTA, FMA, FMEDA, 해저 그리고 PHA 이런 여러 가지 분석 활동을 하나의 폴더 안에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설계 정보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추적성 있게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시간과 공수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지금 아까 페이지에서는 이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소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모델을 하드웨어 레벨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이제 PCB가 있을 거고요. 그 PCB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소자들, 커넥터 이런 하드웨어 소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모델을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소재들이 어떤 고장 모드를 갖고, 그리고 각 고장 모드가 어떤 고장률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을 메디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멘스 29500 그리고 IC 62380 이런 핸드북 바탕으로 우리가 고장률을 세부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PCB에 올라가는 고장률들을 우리가 식별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특정 고장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식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고려를 할 수 있는 FMED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FTA나 FMEA 분석을 통해서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시스템에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시스템 모델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 하나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니에서 볼 수 있으신 이제 프로젝트 모습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하나의 폴더 안에 특정 IEC 61508을 준수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A 분석을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PHA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식별했던 해저드나 아니면 리스크들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의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런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 예, 그리고 이렇게 아키텍처가 나왔을 때 FMEA 분석이나 FTA 분석을 추가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소자의 고장률 기반으로 FMED 분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전 세션에서 자동차 기능 안전을 다루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61508 프로젝트를 메디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실 때 템플릿을 일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 써주시고요. 그때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해 놓고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어있는 템플릿에 산출물이 비어있는 템플릿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직에 따라서는 시스템 설계를 뭐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분화돼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운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메디니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그리고 61508 표준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61508을 이용해서 61508 준수할 수 있는 메디니 활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